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주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혜경 작가의 바다 음식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정혜경 작가님은 지금 호소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은 바다 음식인데 예전엔 채소의 인문학, 고기의 인문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재료 가지고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이 바다 음식의 인문학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1년에 쌀 얼마나 드시나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1년에 먹는 쌀이 60kg래요. 그러니까 10kg짜리를 두 달에 하나 먹을 정도? 그러니까 10kg짜리 6개죠. 6포대를 먹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 양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인 거죠. 네. 평균적으로 고기도 50에서 60kg 정도 먹는데요. 그러면은 이 수산물은 뭘 말하냐면 당연히 이제 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조개 같은 이런 패류도 있고 그 다음에 김 같은 해조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수산물은 우리나라가 58.4kg을 먹는데요. 1년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세계 1등이랍니다. 노르웨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맞겠죠. 근데 노르웨이가 그 다음 2등 53kg, 일본이 50kg. 우스운 질문인데요.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건 인간이 아니라 고래랍니다. 그래서 고래가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수산물을 정말 많이 먹는 나라예요. 정말 다양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몽고라든가 러시아 이렇게 내륙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이게 먹는 걸 보면은 먹는 게 너무 정해져 있어. 고기는 양고기, 말고기, 소고기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감자와 음식이 몇 개 안 돼요. 수산물이 없어요. 생선 같은 거 그 강에서 잡은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민물고기는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 바닷물고기는 너무너무 많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요. 조개도 있고 낙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해조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바다를 끼고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좀 지식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정혜경 작가님이 여기에 진짜 열심히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해산물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자료 정리를 정말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생선도 다양하게 광어, 민어, 방어, 갈치,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책에 나오는 것들 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생선을 회로도 먹고, 그 다음에 새우나 여러 가지 종류들은 이 젓갈을 담가 먹잖아요. 그 다음에 식혜가 있죠. 식혜. 식혜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감주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호박으로 만든 거, 쌀로 만든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단 걸 우리가 감주라고 하는데, 요거를 식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이고요. 식혜는 아이거든요. 식혜는 뭐냐면, 이제 젓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패류에 소금만 이렇게 넣는 거를 우리가 젓갈이라고 하고, 그래서 새우젓, 무슨 젓 있잖아요. 근데 식혜는 곡물, 쌀, 조, 그 다음에 설탕, 녹말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서 만드는 게 이제 식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혜라고 얘기하면 가자미 식혜, 그 다음에 명태 식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속초에 가면은 아바이 마을 있잖아요. 아바이 순대 나오고 가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자미 식혜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가자미 식혜 그 안에 이제 조를 넣어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곡물인 조를 넣어서 삭혀서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식혜인데, 이 식혜라는 방법은 원래 고대에는 되게 부유층들만 먹었다고, 부유층들이 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데 고려 시대의 그 자료를 보면 이런 생선회뿐만이 아니라
토끼해, 사슴해, 기러기해 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끼나 사슴이나 기러기를 잡아서 곡물을 넣고 또 뭐 당분을 넣고 이거를 삭혀서 먹는 거예요. 고기, 토끼나 사슴을. 사실 토끼나 사슴, 기러기라는 거를 우리가 요새는 잘 먹는 그런 고기들은 아닌데 당시에는 이런 걸 많이 먹으면서 이런 육류들도 이렇게 발효를 해서 먹었다라고 하네요. 예. 그전에는 많은 이제 음식 재료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혜에서 스시가 나왔대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요리법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쓰이다가 이제 일본에는 어떻게 갔냐면 일본에 나레즈시라는 게 있는데 이 나레즈시는 생선에 소금하고 밥을 넣어서 발효시킨 거예요. 이게 식혜죠, 사실은. 그래서 그 18세기 에도가 이제 커지면서 에도에 18세기에 100만이 살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어요. 예, 뭐 일본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일단 생략하고요. 100만이 살고 거기에 많은 관료나 뭐 다이묘들이 와가지고서 주로 소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간편식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밥에다가 이 삭은 생선을 얹혀주는 거예요. 이게 스시의 원조예요. 그래서 에도마에라는 곳에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삭힌 거를 이제 밥에다가 삭힌 걸 해서 바로 먹는 이게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전기 냉장고가 되면서 이제 냉장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신선한 회를 준 거죠. 그전에는 신선한 회를 줘서 바로 샀기 때문에 신선한 회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염장을 해서 된 거를 갖다가 밥에다 얹혀서, 그러니까 밥에다가 얹혀서 그냥 먹는 거죠. 우리 비빔밥 먹듯이 이렇게 먹었던 것이 이게 냉장술이 발전하면서 신선한 회를 위에 얹혀준 것이 결국 스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식혜라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일본으로 가서 스시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재밌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이 옛날부터 먹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100년 전에 먹었던 한국 사람들이 먹었던 것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떤 점에서 이제 다르냐면 우리가 35년의 일제 강점기를 거쳤잖아요. 이제 이렇게 일제 시대가 되기 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요. 이렇게 막 잡아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 사람하고 한국 영역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별로 안 싸워요. 왜 그랬냐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좋아하는 물고기가 달랐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그 갈치, 명태, 조기, 지금은 막 적게 나고 비싼 고기가 돼버렸는데 사실 그때는 되게 흔한 고기였어요. 갈치, 명태, 조기는 되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지만 붕장어, 갯장어, 그 다음에 서대, 이거는 원래 그 조선 사람들이 안 먹었대요.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좋아해. 자, 붕장어는 여러분들도 먹어봤겠지만 안하고 회 있죠? 그게 이제 붕장어고, 갯장어는 이거는 일본에서는 하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주로 데쳐서 이렇게 무슨 약게 뭐 데쳐서 먹는 그런 건데 고급 식재료예요. 그리고 뱀장어도 일본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지금은 이제 좋아하게 됐지만 옛날에 갯장어나 붕장어나 소대는 조선 사람들이 안 먹었대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좋아하니까 그럼 가져가고, 또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갈치, 명태, 조기는 또 일본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었고, 특히나 요새 이제 겨울에 삼치 많이 나는데 삼치를 양반들은 안 먹었어요. 양반들은 제사상에 올릴 때 치가 들어가는 그 생선은 제사상에 올리질 않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삼치 되게 좋아해요. 근데 치자가 들어가는 물고기를 안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게 돼 치자가 들어가는 그런 고기들이 주로 이제 등푸른 생선들이에요. 근데 등푸른 생선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등어잖아요. 고등어 봐요. 기름 많죠. 이 치자가 들어가는 물고기들은 주로 물 위에 사는데 이 지방이 많다 보니까 잡고 나면 바로 죽고 바로 썩어요. 지방이 많다. 금방 부패해. 근데 옛날에는 이제 냉장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부패한 음식을 제사상에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쉽게 먹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치자가 들어가는 거는 양반 사람들은 이제 안 먹었어요. 오히려 이제 다른 뭐 명태나 민어나
뭐 조기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먹었는데 그래서 치자를 잘 안 먹었대요. 근데 아무튼 삼치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삼치나 방어나 참치나 되게 기름기가 많은 것들이잖아요. 예. 자, 우리도 이제 회를 먹어보면 알지만, 저도 회를 좋아하는데, 그 얇게 써는 회가 있고, 우리 보고회를 보면은 되게 얇게 썰죠. 예. 근데 이 치자가 이 참치, 삼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방어, 이런 것들은 지방이 많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크게 썰어야 돼요. 크게 썰어야 맛있기도 하고, 또 그 기름기 있어가지고 크게 썰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지? 우리가 먹는 이런 생선들도 옛날에는 많이 안 먹었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뭐 맛있네 하면서 이제 그 음식도 먹게 된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고요. 또 이제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북한에서도 많은 게 나오더라고요. 게 알젓 못 먹어봤거든요. 예. 성게 알젓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한경도에서 나와요. 그게 특산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굴이 요새는 통영굴이 유명한데 원래 그 일제시대 때는 유명한 게 원산 영흥망 부근에 송전망 굴이 전국 최고였대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못 먹으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것들, 특히 북한에 또 털개도 있는데 우리가 잘 먹기 힘들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바사바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바사바라는 게 어디 이제 관공서 가서 이렇게 부탁할 때 사바사바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 고등어 이름이 사바예요, 일본어로. 일제시대 때 그 가서 관공서 가서 부탁을 할 때 고등어 2마리를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사바죠.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이제 사바사바, 부정청탁 이런 의미가 됐다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꽈배기 있죠, 꽈배기. 이게 이제 그 동해안에서 잡히는 청어나 꽁치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은 꽁치로 만드는데 예전에는 청어로 만들었어요. 청어도 정말 기름기가 많죠. 꽈배기 많잖아요. 근데 원래는 관맥이라고 불렀어. 관맥이. 왜 관맥이라고 불렀냐면 그쪽 사람들이 이제 뭐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나무를 해와요. 소나무에서 뭐 소나무 잎이나 뭐 이런 걸 따와서 이게 그 불을 떼면 그 소나무 그거는 저거 뭐죠? 송진이 있어서 이게 불을 떼면 연기가 정말 많이 나요. 뭐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은 부엌에 연기가 많이 나니까 어딘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구멍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러니까 눈에 또 송진이 있다 보니까 눈이 매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풍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추녀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지붕 밑에 거기다가 이 창을 뚫어 놓고 글로 이제 연기가 나가게 해요. 그 솔잎에 있는 연기가 나가면 훈제잖아요. 거기다가 이 청어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거를 되면은 관목처럼 따뜻한 아주 그 나무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관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관목이 과메기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관메기에서 과메기 요 이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먹던 게 이제 사람들한테 유리가 되면서 이제 과메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여기 재밌는 게,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생선을 가지고 하는 요리법, 어만두라고 들어보셨나요? 만두. 우리가 보통 만두를 할 때는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고기, 소를 넣거나 야채나 뭘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두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뭐냐면 그냥 생선살을 피로 하는 거예요. 생선살을 피로 하고 그 안에 소를 넣는 거죠. 소고기나 미나리나 숙주를 넣은 소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싸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뭐 옷을 입혀 가지고서 만드는 것이 어만두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 어만두라든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흰살 생선이어야 돼요. 흰살 생선은 민어, 숭어, 도미, 넙치인 광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흰살 생선으로 또 만드는 게 생선찜. 생선찜도 이렇게 흰살 생선으로 만들었고, 도미로 국수를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도미로 만든 국수 한번 만들어 거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승기악탕이나 금중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공중에서 생선을 넣어서 하는 것이고, 어채라는 것도 있어요. 어채도 이렇게 흰살 이렇게 생선에다가 채소를 이렇게 얹혀서 먹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샤브샤브 만들어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선이라는 요리도 있는데, 생선살을 이렇게 저며 가지고 김밥처럼 만들어 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둘둘 말아봐요. 그러니까 생선들 이렇게 뭐지, 살을 이렇게 넓힌 다음에 그 김밥 하는 것처럼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넣고 말아 가지고서 삶아 가지고 먹는 게 이제 어선이라는 요리가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청어로 만든 청어선과 민어로 만든 민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혜경 작가 이 부분이 조리법에도 상당히 깊은 지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요리들이 있어서 저런 어선이란 요리도 한번 만들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은 뭐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여기에 진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요 말씀드린 얘기는 제가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책에서 더 많은 재밌는 수산물에 대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회가 언제 맛있냐, 죽은 거를 바로 잡은 게 맛있냐, 나중에 선어로 하는 게 맛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생선은 잡고 나서 5시간이 지났을 때가 제일 맛있대요. 5시간. 그러니까 뭐 선어죠. 바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죽고 나서 이 맛있게 해주는 아미노산이 죽고 나서 그쯤에 최고가 된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생선 잡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잡고 나서 막 찬물에다가 얼음 있는 물에다 넣거든요. 그러면은 더 그 조직이 강화가 돼가지고 더 맛있는 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래도 음식을 잘 알고 먹으면 더 좋잖아요. 또 맛있게 먹고 재밌게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바다 음식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 책 한번 보시면서 내가 뭐 이 정도는 알고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바다 음식의 인문학을 소개해 드렸어요. 앞으로도 좋은 책, 이런 것을 잘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책 읽어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